오늘의 DMC 양준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이 됐으니까 그 에드텍 관점에서 어떤 주요한 트렌드가 있는지 5개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어제 드디어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어요. 데이터 3법은 뭐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부분의 수정안이 통과가 됐다는 건데 이 세 가지 법을 합쳐서 개망신법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실명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실명 정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비실명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니까 이걸 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데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비실명 정보가 딱 뭐라고 법령에서 정한 바가 불분명했어요. 사실 또 IT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비실명 정보지만 비식별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결합을 했을 때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의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3가지로 나눴고요. 익명정보인 경우에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가명정보인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와 자유롭게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익명정보는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런 부분들이 다 가려져 있는 거고 가명정보는 실명정보의 일부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보를 과학적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그 금융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다든가 의료 쪽에서는 건강 관련된 어떤 그 서비스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그 개인한테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활용하고 빅데이터에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빅데이터 관련된 핀테크나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기업한테는 되게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GDPR이라고 해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실 유럽은 대단한 IT 기업이 없잖아요. 구글이랑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유럽 사람들의 어떤 개인정보들을 가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식별 정보라 할지라도 일단 거의 다 그 개인정보라고 취급을 해서 옵트아웃이 아니라 옵트인 형태, 즉 이 정보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형태로 데이터를 아주 그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유럽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도 최근에 CCPA의 일부 수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그 게시가 됐어요. CCPA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캘리포니아 주가 관장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옵트아웃, 즉 사용자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나는 빼서 사용을 해라 뭐 이렇게 그 사후적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게 비식별 정보라 할지라도 왜 그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동의를 얻은 이 상태의 데이터를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마케팅이나 광고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DSP나 DMP, 그 다음에 애드익스체인지 모든 서비스에서 이런 법에 근거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드레서블 TV예요. TV 광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을 정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광고가 나갔고 얼만큼 보여졌는지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잖아요. 다행한 것은 TV 같은 경우에도 셋톱박스 기반이거나 또는 웨이브나 그 시즌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머틱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화된 또는 가구별로 타겟팅된 광고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파 SBS하고 SK 브로드밴드와 제휴를 했고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16개 주요 PP사와 계약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소득 수준 또는 그 시청 이력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어떤 행동 행태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거기 맞는 광고가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어드레서블 T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회사가 2018년 SK 브로드밴드와 IPTV VOD에서의 타겟팅 광고를 처음으로 내보냈었는데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VOD 큐턴 외에 실시간, 즉 우리가 흔히 보는 리니어 방송에서 타겟팅된 광고가 나갔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방송사랑
그 다음에 통신사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쿠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사파리 같은 경우에 광고 회사가 심어놓는 제3자 쿠키, 서드파티 쿠키가 다 막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축적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거나 리타겟팅 광고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실제 컨버전이나 이런 부분의 추적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애플 사파리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그래도 구글 크롬에서는 그런 처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글 크롬 측에서도 2020년대에는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또는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인텔리전트 트래킹 프리벤션 ITP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은 향후에는 타겟팅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웹이나 모바일 웹은 되게 힘들고 앱 쪽으로 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대비를 위해서 모바일 웹보다는 앱 쪽 트래픽, 앱 쪽에 좋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매체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매체로서 앞으로는 모바일 웹에서의 광고보다는 앱에서의 더 효율적인 광고가 기대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프로그래머틱 시장이 이전에는 주요 에드텍사를 통해 가지고 전개가 됐고 일부 다음이나 네이버 등이 이쪽 시장에 들어올까 말까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정말로 강한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는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협력사 또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통신사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SK, KT, LG U+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에는 통신과 관련된 서비스나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사업자들이 가장 개인정보나 개인과 관련된 행동 정보를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각사별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들을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단순히 모바일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TV에서의 가구별 시청 이력이라든가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위치 기반 데이터, 이런 부분과 결합을 해서 아주 막강한 형태의 프로그래머틱 플랫폼사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AT&T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텔코사들이 다 이쪽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고 모바일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시장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광고 플랫폼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인크로스를 다시 인수를 해서 어드레서블 TV라든가 OTT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전사적으로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KT도 올레 TV 모바일에서 시즌이라는 명칭으로 OTT 서비스를 새로 런칭을 했고요. TV 부분에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16개 주요 PP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이외에 다른 지상파나 또는 종편 채널하고 협업을 해서 모바일에서 TV까지 그리고 OOH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래머틱 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도 강화된 이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사실 통신사들이 그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 실수도 되게 많았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큰일이 아닌 어떤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업자보다 통신사라든가 금융사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실수나 사용자한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은 되게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카드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통신 데이터와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막강한 형태의 어떤 타겟팅이라든가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각 사별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일 때는 사실 큰 파워가 안 났는데, 신한카드가 있는데 신한카드는 사실 오프라인 결제나 이런 데이터는 잘 아는데 모바일 페이에서의 결제는 또 모르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통신사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썼을 때는 훨씬 커버리지도 넓어지고 어떤 소비 활동을 하는지 더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초입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PIE라고 해요. 이건 약간 프로그래머틱 세계에서만 좀 많이 쓰이던 단어인데, Programmatic Buying is everywhere. Programmatic is everything. 즉 뭐냐면은 모든 광고 활동이 다 프로그래머틱으로 귀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 광고 자동화로 많은 효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고도화된 광고 최적화와 자동화를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이 부분이 어떤 대행사, 에이전시가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점점 더 많은 광고 소재를 각 개인별로 개인별 맞춤 타겟 광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나 네이티브 광고 이쪽의 어떤 크리에이티브로 변화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TV, 요즘은 또 프로그래머틱 오디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AI 스피커나 또는 OOH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타겟팅을 위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법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합되고 이용되고 유통되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프리미엄 매체, 프리미엄 오디언스를 가지고 있는 매체 사이드하고 일반적인 매체 사이드하고 많이 그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오픈 옥션보다는 PMP 같은 그 프라이빗 딜들이 훨씬 더 유행을 하고 실제 예산이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전처럼 그 누더기로 광고가 덕지덕지 붙는 이런 형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프로드 형태의 광고도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허수의 어떤 가입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 서비스를 정말 이용해주는 그런 유저들 위주의 어떤 그 트래픽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프로그래머틱이 에드텍의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는 그런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통푸통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